당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충남 지역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중수본은 전국 돼지 농장 등 축산관계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태안군 분암호에서 폐사한 야생 기러기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태안군은 분암호 주변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한 반도체 원료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유해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해경이 통계항 해역을 야간 출입 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해당 해역에서 최근 3년간 7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했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당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호석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당진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에선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6마리의 돼지가 잇따라 폐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주가 수의사 권고를 받아 폐사 축에 대한 검사를 충남도에 의뢰했는데요. 충남도에서 농장 내 돼지 14마리를 검사한 결과 25일 오전 8시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돼지들은 지난 4일 경남 합천의 종동장에서 들여온 어미돼지로 확인됐습니다. 중수본은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27일 오전 9시까지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생 농장에 초동 방역팀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30개 농장과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06곳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1,400여 마리인데요. 전체 사용 마리수의 0.01% 이하로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충남에서는 첫 발생 사례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후 이번까지 국내에서 모두 55건이 발생했습니다. 충남에서 발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남도 내 돼지 사육두 수는 242만여 마리로 전국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편 이번 충남 지역의 확진은 올해 6번째 사례인데요.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인데요. 감염되면 고열과 식욕부진, 출혈 등 증상이 나타나고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이 100%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됐습니다. 지난 19일 태안군 남면 당암리 분암호에서 폐사한 야생기러기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은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지난 24일 고병원성 AI 양성으로 판정했습니다. 태안군은 주변 가금 농작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분암호 주변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집중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주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1시 10분쯤 공주시 검상동의 한 반도체 원료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명이 대피하고 공장 일부가 소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사고로 유독가스 유출이 의심돼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지만 유해물질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해경이 통계항 해역을 야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통계항 해역에선 최근 3년간 7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를 보면 전국 진학률은 49.2%로 202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권도 모든 지역에서 진학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전은 지난해 44.8%에서 올해 46%로, 세종은 46.2%에서 50%로 뛰었습니다. 충북은 50.5%에서 52%로, 충남은 41.6%에서 42.6%로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은 즉시 취업 가능한 인재 양성이라는 직업계고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해서만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이 더 나은 직장을 얻으려면 학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해석입니다. 일각에서는 고졸 일자리의 질적 한계, 학력별 임금 격차, 4년제 대학 진학 기회 확대, 평생 직장 개념 약화 등을 진학 증가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6일) 대전 충남 행정통합민관협의체와 대전시 의회 특별위원회가 간담회를 열고 특별 법안 발의 추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전 충남 통합은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행정통합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특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정치권 논의가 더디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중간차의 향미벼, 향진주 재배 면적을 확대합니다. 서산시는 향진주 재배 면적을 내년 2,000헥타르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3,0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향진주는 1,000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농민 대상 기술 교육과 함께 품질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향진주 102톤이 네덜란드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태안군이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단지 내 경로당과 놀이터 등 시설 보수에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리 비용 지원 사업 대상은 6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운데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단지입니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단지 내 텃밭 가꾸기 등 활동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사업 신청은 내년 1월 23일까지며 태안군은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겨울철 강설과 결빙에 대비해 제설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제설 장비 451대와 제설 자재 5,400여 톤을 확보했습니다. 또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진기지와 북부기지, 남부기지에 이어 송악 하수처리장 중부 제설기지를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당진시는 도로 결빙 예방을 위해 자동 염수 분사 장치 5개소를 확충해 올해 모두 11개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충남 지역 농촌으로 유학 올 초등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며 모집 학교는 공주 마곡초와 태안 이원초 등 모두 8곳입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 내 30학급 이상인 과대학교와 다른 시도 학교 학생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농촌 유학 참여 가구에 월 60만 원의 체류비를 지원합니다. 서산시가 올해 10월까지 12개의 국제 전국다리 스포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서산시는 지난 5월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운영했으며 대회 기간 6천여 명이 서산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산시장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했으며 국내 58개 팀과 해외 12개 팀 1,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 개최된 서산 코스모스 황금들녘 마라톤 대회에는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7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시민의 레저 활동을 위해 여름 겨울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겨울 테마파크는 다음 달 20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공공직장체육시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에서 발생한 공공체육시설 내 부상 사례를 계기로 충남도가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배상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이용자의 피해 보상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의회에서 식품 사막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이동 슈퍼 도입과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선숙 서산시 의원은 지난 23일 정례회에서 쇼핑 약자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 의원은 또 이동 슈퍼 시범 운영과 식품 사막화 해소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충남연구원 조사에서 서산 지역 쇼핑 약자는 872명으로 일부 면 지역은 장보기가 어려워 쇼핑 빈곤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당진시가 제14회 당진 해나루배 전국 장애인 볼링 대회를 개최합니다. 당진시는 장애인 전문 체육 활성화와 선수 화합, 장애 극복을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의 장애인 볼링 선수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가해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며 남녀 개인전과 혼성 2인조 단체전이 진행됩니다. 홍성군이 홍성의 대표 특산물인 딸기와 마늘을 활용한 홍성 특산물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홍성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 확대와 홍성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는 딸기 또는 마늘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디자인을 제출하면 됩니다. 상금 규모는 600만 원으로 딸기와 마늘 분야 각각 우수작 1명에게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최종 선정된 캐릭터는 홍성군 문화관광 홍보 행사와 기념품, SNS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25일 청량군이 경로당 무상급식과 공공급식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경로당 무상급식 식단 준비 과정과 위생관리, 포장 절차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공공급식 운영 현황과 개선 요구사항, 식자재 품질 검증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경로당 무상급식은 지역 내 경로당 50곳에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공공급식 꾸러미 지원 사업은 경로당 90여 곳에 식자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산시가 성봉중학교 학생 76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동물 매개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 15개 지자체 중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산시가 처음입니다. 이번 사업은 신성대학교 반려동물 케어과 교수와 안산대학교 동물 매개케어학과 교수가 진행합니다. 동물 매개치료는 동물과 아이의 신뢰감과 유대감 형성을 통해 아이의 자발적인 의사소통과 협동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29일부터 홍성군이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접수를 중단합니다. 홍성군은 동절기 안전사고와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은 내년 2월 28일부터 다시 접수하며 실제 공사는 발주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